말단 병사의 전설 제36장 해골성 외곽 뼈룡은 성계 궤도상에는 아주 중요한 우주 정거장이 하나 있었다. 이 정거장의 존재가 사라지면 해골성 전체가 혼란에 빠질 만큼 중요했다. 이 정거장의 이름은 말라연방 뼈룡은 성계 해골성 환경관리구. 그 시각 정거장 옆에는 10세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화물 컨테이너 하나가 떠 있었다. 작은 우주선 한 척이 그 앞으로 천천히 다가가더니 후진으로 방향을 바꾸고 선미에 달린 고리를 컨테이너에 연결한 뒤 멈춰섰다. 정거장 내부, 파란 유니폼의 오른팔에 환경관리국, 삼각형 마크가 붙은 조종원이 스피커에서 들려온 연결 완료라는 말에 버튼을 눌렀다. 그러자 컴퓨터가 응답했다. 최종 스캔 중, 쓰레기 컨테이너 내 생명 신호 없음. 출발 가능합니다. 컨테이너를 끌고 있던 우주선은 즉시 엔진을 가동해 거대한 덩치를 끌며 빠르게 먼 우주로 향했다. 정거장 내부의 조종원은 떠나는 우주선을 보며 마이크에 대고 외쳤다. 다음 쓰레기 컨테이너 준비해. 뒤에 대기 중인 쓰레기선들 난리 났다.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정거장에서 수많은 거대한 기계팔들이 뻗어나왔다. 각각의 팔은 거대한 금속판을 쥐고 있었고 기계팔들은 재빨리 금속판들을 용접해 나가기 시작했다. 잠시 후 새 컨테이너 하나가 우주 공간에 완성되었다. 새 컨테이너가 떠오르자마자 대기 중이던 우주선들이 달려들었다. 이 우주선들은 일반 우주선들과 달리 선체의 환경관리국, 삼각형 마크가 푸른색으로 크게 칠해져 있었고 유난히 배가 컸다. 우주선들은 컨테이너 상부 개방부에 다가가 밑바닥 게이트를 열고 적재된 쓰레기를 쏟아붓고는 해골성으로 돌아갔다. 뼈룡은 성계의 어느 우주구역. 거대한 금속 컨테이너를 끌고 가는 작은 우주선 한 척이 천천히 비행 중이었다. 우주선 내부에는 파란 유니폼을 입은 남성 둘이 탑승해 있었다. 한 명은 4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중년 남성. 의자에 앉아 다리를 꼬고 올려두었고 입엔 담배를 문 채 수첩에 뭔가를 적고 있었다. 옆에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청년이 전방을 조종 중이었다. 그는 홀로그램 헬멧을 쓰고 음악을 흥얼거리며 고개를 흔들고 있었는데 자동 조종을 설정해 놓았는지 손은 조종간에서 떨어져 있었다. 얼마 후 화면에 붉은 갈색의 행성 하나가 나타났다. 누가 봐도 생명체가 살 수 없는 불안정한 행성. 그런데 이 우주선 외에도 다른 거대한 컨테이너를 끌고 오는 우주선 셋의 척이 같은 목적지로 향하고 있었다. 중년 남성은 그 영상을 보더니 다리를 내리고 옆에 청년 머리를 툭 쳤다. 청년은 익숙한 듯 투덜거리며 음악을 끄고 조종석 버튼을 조작했다. 어이, 오늘 퇴근하고 어디서 한잔할래? 중년 남성이 청년이 오케이 사인을 보내자 통신을 연결하며 말했다. 모니터에 등장한 또 다른 파란 유니폼의 중년 남성은 웃으며 대답했다. 딴 데 가겠어? 늘 가던 데지. 근데 이번에 너희 해골성에서 보낸 쓰레기 컨테이너 왜 이렇게 커? 원래 민간 쓰레기 거의 없다며? 청년이 끼어들었다. 예전엔 한 달에 1세 제곱킬로미터도 안 됐어요. 근데 군사 기지화되고부터는 매달 쓰레기 양이 폭증했죠. 이번엔 무려 10세 제곱킬로미터랍니다. 왜 그렇게 늘었는데? 중년 남성이 말을 하려다 청년을 노려보고 먼저 대답했다. 어쩔 수 없지. 해골성은 지금 전시 대비 경계 중이잖아. 군사 물자 소모가 어마어마하거든. 이번에도 훈련 중에 망가진 군함 몇 척 들어있어. 지금이야 10세 제곱킬로미터지만 진짜 전쟁 나면 100도 감당 안 돼. 다른 중년이 입을 삐죽이며 말했다. 군부도 참. 훈련 중에 망가졌다고 수리도 안 하고 버리다니. 청년이 재차 끼어들었다. 돈이 많잖아요. 수리할 시간에 새 걸 사는 게 더 편하죠. 그리고 새 군함 납품할 때 군 장성들이 뒷돈도 챙긴다더라고요. 그 옆에 중년 남성이 손을 휘젓더니 말했다. 아, 애송이.
요즘처럼 민감한 시기에 누가 감히 뒷돈을 챙기냐. 나오마가 무기상인들이랑 짜고 부실 군수품 납품한 것도 뉴스에 떠들썩하잖아. 청년은 코웃음을 쳤다. 그건 아저씨가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래요. 제가 아는 놈이 해골성 군수과에 있는데 그 놈 말로는 이번에 버린 군함들 실제로는 멀쩡한 데다 레이저로 구멍만 몇 개 뚫어놓고 바로 버렸대요. 심지어 새 군함은 벌써 도착해 있었고요. 두 중년 남성은 이 말을 듣고 한숨을 쉬었다. 연방정부랑 군부, 요즘 진짜 썩었어. 별 4개짜리 장군이 자기 아들한테 영웅 공로 뺏긴 것도 그렇고, 전 대통령이 무기상과 결탁한 것도 그렇고. 이런 연방이 은흥제국 침공 막을 수 있겠냐? 우린 그런 거 신경 못 써. 먹고 살기 바빠서 말야. 어차피 어디서 살든 서민은 서민이지. 노예만 안 되면 되는 거 아냐. 그는 마침 목적지가 가까워졌는지 이제 거의 도착이네. 이따 봐 하고 통신을 끊었다. 청년이 데이터를 확인하곤 중년에게 말했다. 우리도 곧 투하 지점 도착입니다. 중년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쓰레기 버리고 한잔하러 가자. 콜. 청년은 신나서 자동 조종을 수동으로 바꾸고 우주선을 붉은 갈색의 행성 궤도로 조심스레 몰았다. 중력이 느껴질 즈음 선회 후 고리를 풀고 거대한 컨테이너를 행성으로 던졌다. 우주선은 곧바로 회항했다. 거대한 컨테이너는 대기권에 진입하며 외벽이 불타올랐다. 이른바 쓰레기성으로 불리는 행성에 투하된 금속 쓰레기는 이처럼 대기 마찰로 외피가 사라지고 내부 쓰레기가 뿌려지듯 퍼져나갔다. 이런 행성은 각 성계마다 하나씩 존재했다. 주로 대기권은 있으나 불안정한 화산활동 지대였는데 그 덕분에 이곳은 거대한 용광로처럼 쓰레기를 녹이는 역할을 했다. 금속이 풍부한 우주시대, 고철을 다시 녹이느니 새로 만드는 게 더 싸게 먹히는 게 현실이었다. 이 행성은 사용된 지 겨우 10여 년, 그러나 표면은 온통 금속 쓰레기 산이었다. 대부분은 열이나 용암에 녹아 형태가 일그러졌고 간혹 아직 멀쩡한 것들도 있었다. 특히 이번에 떨어진 쓰레기 중엔 거대한 군함 4척이 눈에 띄었다. 대체로 몸체에 구멍이 나 있었지만 외형은 거의 새 것처럼 보여졌다. 그중 가장 작은 순양함급 군함 하나가 착지 직전 갑자기 상승하며 추락을 피했다. 충돌 후에도 거의 형태가 유지된 채 쓰레기 산 위에 멈춰섰다. 잠시 후 군함 한쪽의 파편이 휘청이며 열리더니 그 안에서 검은 롱코트에 선글라스를 쓴 대머리 남성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우주복도 없이 자외선이 극심한 행성에서 멀쩡히 걸어 나왔는데 전자 눈이 반짝이며 빛나고 입속에는 금속 구조. 그는 명백히 로봇이었다. 그 로봇은 웃으며 말했다. 해. 인간들이 정기적으로 금속을 폐기한다는 걸 알아낸 건 신의 한 수였군. 이렇게 쓸만한 군함에 금속 3개까지 얻었다. 인간들, 곧 너희는 금속 3개의 공포를 맛보게 될 것이다. 그의 눈은 붉은 하늘을 향해 더욱 강하게 빛나고 있었다. 강진우는 수송선에서 내려 선선한 바람을 느끼며 말했다. 휴, 여기가 K 구역인가? 하늘은 꽤 멋진데. 그러나 시선을 아래로 내리는 순간 그는 얼어붙었다. 발밑은 광활하지만 휑한 시멘트 바다, 그리고 그 너머엔 끝도 없이 펼쳐진 초록 들판뿐. 뭐야 이게? 도로는? 픽업 차량은? 군용은? 전투기는? 강진우는 수송선을 중심으로 뛰어다니며 소리쳤다. 그때 멀리서 공중을 가르며 부웅하고 나타난 부양차 한 대. 차량이 지나가며 풀들을 날리자 강진우는 반가워 뛰어갔다. 좋았어. 드디어 뭔가 나타났군. 어라. 그의 얼굴이 급격히 일그러졌다. 세상에. 브레이크 밟아. 미쳤어. 차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 오히려 강진우를 향해 돌진했다.
강진우는 필사적으로 방향을 바꿔 도망쳤고 결국 한 사람과 한 차량은 수송선을 중심으로 쫓고 쫓기며 돌기 시작했다. 몇 바퀴를 돌았을까? 부양차는 결국 수송선 바퀴에 정통으로 들이받고서야 멈췄다. 강진우는 개처럼 바닥에 주저앉아 혀를 내밀며 헉헉 숨을 쉬었다. 하아! 하아! 뭔 미친 차야 대체. 숨을 돌리며 겨우 일어난 강진우는 분노에 찬 눈으로 차로 다가갔다. 이 운전사 작살낼 거야. 아주 그냥. 그러나 차 문이 열리고 나오는 인물을 본 순간 그의 분노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나온 이는 다름 아닌 여성 장교 복장을 한 미모의 여군. 장교복에만 허용되는 무릎 위 10cm는 좋기 짧아진 단정한 중치마, 늘씬한 다리, 불구스름한 짧은 머리카락, 그리고 고개를 숙이고 있어 아직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모습만으로도 이미 평범하지 않다는 느낌을 강하게 풍기고 있었다. 강진우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갸우뚱하다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다가갔다. 군번표를 보니 소위 계급이었다. 그래, 소위면 한마디쯤 해도 되겠지. 그는 입을 열려 했다. 아, 너. 그러나 그 순간 여성 장교는 일어나 정자세로 서더니 SK-23 비행연대의 소속 임설인 소위. 상관님 영접을 위해 출동했습니다. 하고 맑고 또렷한 목소리로 경례를 붙였다. 강진우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정갈한 얼굴, 초롱초롱한 눈망울, 붉은 입술. 어딘가 긴장한 듯하면서도 귀여운 그 표정. 이걸 어떻게 욕하지? 그가 머뭇거리며 입을 열지 못하고 있자 임설이는 어쩔 줄 몰라하며 어색하게 웃고는 장비는 제가 챙기겠습니다. 차량에 타주세요. 하며 차 문을 열었다. 장비 없는데요? 강진우는 어리둥절한 채 차량에 탑승했다. 속으로는 욕도 못하고 타게 될 줄이야. 이런 불쌍하게 생긴 애한테 어찌 소리 지르냐 하고 혼잣말을 했다. 좋습니다. 바로 부대로 출발하겠습니다. 임설이는 쭈뼛쭈뼛 운전석에 올라탔다. 그러나 차량은 움직일 줄을 몰랐다. 강진우가 고개를 돌리자 임설인이 또다시 그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또 뭐야? 내 얼굴에 뭐 묻었나? 임설인도 자신의 행동을 깨닫고는 황급히 시선을 돌렸고 그 순간 또다시 쿵! 이번엔 반대편 바퀴에 차량을 박았다. 강진우는 머리를 부여잡으며 비명을 질렀다. 이봐요. 운전 못해요. 임설이는 눈을 껌뻑이며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전 원래 운전 못해요. 상관님 영접하려고 급하게 운전한 거에. 아니 그럼 자동운전은 왜 안 썼어요? 아까 나를 왜 따라다닌 건데? 임설이는 부끄러워 얼굴을 붉히며 조용히 말했다. 그게. 상관님을 보자마자 긴장해서 자동운전 버튼을 꺼버렸고 그리고 아까 그 충돌로 자동 시스템이 고장났어요. 강진우는 무력하게 차문을 열고 나와 말했다. 내려요. 제가 운전할게. 그가 자리를 바꾸려 하자 임설이는 허둥지둥 따라 내려왔다. 상관님. 죄송해요. 저 그냥 멍청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절 버리지 마세요. 저 상관님의 부관이란 말이에요. 강진우는 귀를 의심했다. 뭐? 누구 부관이라고? 임설이는 품 안을 뒤적이더니 꽉 끼는 상의 안쪽 주머니에서 카드 한 장을 꺼내 양손으로 공손히 내밀었다. 강진우는 카드를 받아 아래쪽 버튼을 눌렀다. 이하의 명령에 따라 군인 식별번호 XXX 임설인 소위를 군인 식별번호 XXX 강진우 대위의 직속 부관으로 임명한다. 날짜는 강진우가 대위로 진급된 당일이었다.
그는 속으로 혼잣말을 했다. 부관. 그것도 비행사인 나한테. 대체 왜? 이 여자가 무슨 연줄이라도 있나? 사령부에서 직접 배정. 그럼 무조건 잘해줘야 하나? 하지만 그녀가 살짝 울먹이며 올려다보자 강진우는 속수무책이었다. 그의 두 가지 계획길 다부 이 견제는 증발해버리고 입에서 나온 말은 이거였다. 나 비행사인데 부관이 왜 붙지? 임설이는 눈을 깜빡이며 애처롭게 말했다. 저도 몰라요. 하지만 정말 기뻐요. 상관님의 부관이 되어서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수줍게 고개를 떨구고 혀를 살짝 내밀었다. 강진우는 할 말이 없었다. 속으로는 뭔가 꿍꿍이 있는 거 아냐 의심했지만 일단 차에 올라탔다. 내가 운전할 테니까 방향만 알려줘. 네. 알겠습니다. 임설이는 얼굴에 꽃이 핀 듯 기뻐하며 조수석에 탑승했다. 강진우는 처음 보는 최신식 조작 패널을 만지작거리며 눈을 반짝였다. 우와, 새로 나온 모델이네. 재밌겠는데? 그가 차를 출발시키려 하자 임설이는 또다시 그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또 뭐야? 결국 그녀는 결심한 듯 말했다. 상관님, 하나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강진우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드디어 본색이 나오려나? 말해봐요. 사인. 사인 한 번만 해주세요. 기. 차는 급정거했고 회전을 2번 하며 그대로 멈췄다. 강진우는 눈을 부릅뜨고 소리쳤다. 사인. 뭐? 임설이는 어질어질한 상태로 간신히 쌓인 판을 들고 내밀었다. 부탁이에요. 내 부관 임설인 소유에게라고 꼭 써주세요. 강진우는 입을 벌린 채 그녀를 바라보다 결국 도저히 못 이겨 받아들고 후다닥 사인한 뒤 돌려주었다. 그녀는 그것을 품에 안고 눈을 감으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영원히 간직할게요. 강진우는 깊은 한숨을 쉬며 차량을 출발시켰다. 근데 내 사인이 그렇게 귀해요. 난 연예인도 아닌데. 임설이는 볼이 붉어지며 말했다. 다른 사람한텐 별거 아닐지 몰라도 저에겐 그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에요. 나랑 본 적도 없잖아요. 왜 그렇게까지?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고개를 푹 숙이고 귓바퀴까지 빨개졌다. 강진우는 머리를 극적였다. 대체 이 여자 정체가 뭐야? 그리고 한 가지 문제를 깨달았다. 우리 지금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잖아. 그제야 임설이는 깜짝 놀라며 조작 패널에 좌표를 입력했다. 방향이 표시되자 강진우는 좋아, 간다 하고는 속도를 확 올렸다. 임설이는 비명을 지르며 허둥지둥 안전벨트를 맸다. 그녀는 겉으론 당황한 표정이었지만 눈빛은 전혀 달랐다. 그 눈빛은 새로운 놀이감을 발견한 아이처럼 반짝이고 있었다.